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.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.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.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.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. 잘 지내셨습니까? 네. 집에서 조금 한 몇 분이라도 읽고 예습하고 오시면은 강의 듣기가 좀 훨씬 쉬우실 겁니다.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이제 조금 읽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먼저는 이제 고봉심 법문을 듣고 금방 그 자리에서 이제 깨치는 법문을 했습니다. 불자를 이렇게 이렇게 고봉심이 세우시고 대중을 부릅니다. 불러가지고 이 불자를 이 불자가 이제 선불자이고 또 마음이 공해가지고 급제해 돌아가는 자리다.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속을 향해 가지고 깨닫는 사람은 이제 방거사의 안심인명처를 보고 또 자기의 안심인명처도 보고 부처님 안심인명처도 본다.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순간 깨침을 하는 겁니다. 바로 이제 고봉심이 불자를 이렇게 들어 보일 때 이제 이 들어 보이는 거하고 또 말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근데 이제 조사심들이 이제 신도님들이나 이제 그 법문을 들으러 오는 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치라고 법을 보이는데 그 법 보이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것을 요약하면은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. 뭐가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한다든지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거. 그걸 일기라고 그러고 또 주장자를 든다든지 불자를 이렇게 든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경계를 이제 일경이라고 하는데 경계를 보이면서 또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고요. 또 이제 이렇게 고함을 친다든지 뭐 이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십니다. 그 아주 짧은 말. 이런 말로 해서 또 이제 법을 보이셔가지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이제 조금 긴 말. 요도 오늘 나옵니다만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? 하니까 내가 청주에 있을 때에 적삼을 한 번 해봤는데 그 적삼 무게가 7건이더라. 상당히 긴 구절이죠. 그렇게 4가지로 이제 보입니다. 보이는데 여기 고봉심이 불자로 보인 것은 이제 일경이죠. 일경으로 보이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보이는 거 보고 단박 그 자리에서 깨치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걸 깨치는 사람은 이제 순간 깨침을 한다. 이제 그런 깨침이 많습니다.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말 한마디 듣고 깨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오비구 교진녀 같은 이들은 거의 일주일이 넘지 않았습니다. 다 깨쳐. 부처님 당시도 그분 그 여인의 이름이 내가 확실치 않는데 수자타라고 같이 시집 간 색시인데 부처님 말 한마디 그냥 깨쳐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깨치고 나서 자기도 출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내가 출가를 하려면 남편한테 허락을 얻어야 됐습니다. 남편한테 아무리 금방 갓 결혼했으니까 쫄아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을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출가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순간 깨침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래 제가, 이래서 그냥 빽 떨어서면 백 된다. 그걸 말하는 겁니다. 이제 그런 깨침이 있고,
또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할 수 없이 화두를 참고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가는 이런 이제 공부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. 그래서 먼저는 순간 깨침을 이제 얘기 드리고, 오늘은 이제 순간 깨침이 안 되는 분은 이제 화두를 참고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해가는데, 그것도 이제 빨리 되는 분이 있고 좀 느린 분이 있고 그런 차이만 있다 뿐이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아래도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꾸 부딪히실 거다. 그래서 부딪힐 때는 갑갑합니다. 갑갑한데 그것을 이제 부딪히다 보면은 의심이 납니다. 왜 똥막대기라 했을까? 오늘 나오는 화두 중에 마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? 이런 부딪힘을 하다 보면은 의심이 납니다. 그러면 의심이 나면은 이 갑갑하던 것이 갑갑해가지고 좀 답답했는데 그 부딪힘에 의해서 의심이 생기면은 그 부딪혔으니까 아무 생각 없지 않습니까? 생각 없는 데서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이제 갑갑증을 느끼는데, 거기에다 의심이 붙으면은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의심으로 흘러가게 되죠. 그러면 그것만침 정신적으로 쉬는 방법이 이것만침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피곤하면은, 저도 피곤하다고 오늘 와 저 방에서 한 1시간 누웠었는데 몸을 누웁니다. 그러나 몸은 누워있지만은 정신은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은 안 쉬어지는 거예요. 또 이제 좋은 생각하면 괜찮은데 나쁜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도 엄청 받거든요. 그래서 몸은 쉬지만 정신적으로 못 쉬면은 완전한 건강 상태로 그거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정신을 쉬는 방법 중에 화두를 의심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. 제일 좋다. 그래서 천무인은 의심이 안 생겼을 때는 갑갑합니다. 이게 무슨 소리지? 갑갑합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심이 생기면은 그 갑갑한 그 자체는 아무 거기는 생각이 붙을 수가 없어요. 말이 붙을 수 없어요. 그 상태에서 이제 순풍에 그 돛담배가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게 되죠.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의식이 흘러가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제 완전히 쉬는 방법이에요. 그러다가 깨치면은 이제 그거는 완성된 쉼을 할 수 있는 거. 깨치기 전에는 그래도 이제 완성된 깨침은 아니라도 그만큼 정신적으로 쉬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화두가 의심이 생기기까지는 조금 답답합니다. 뭔 말인지 모르니까.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으니까. 갑갑하고 좀 답답하지만은 거기에 의심이 붙으면은 정말로 우리 정신적으로 쉬는 방법.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하는 것을 쉬어라, 놓아라, 비워라 이렇게 이제,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을 비운다는데 그 사람들은 말만 마음 비우는데 마음 비울 정도 방법도 모르면서 마음 비운다. 그래서 이 화두하는 것이 정말로 정신적으로도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 틈 시간에 이제 뭐 근무하다가 조금 쉬는 틈 시간 사무실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의자도 뒤로 좀 제끼보고 이렇게 쉬잖아요. 그럴 때에 화두 들고 있으면 정말 이 몸하고 정신하고 함께 이렇게 쉬어집니다. 근데 거기에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. 의심이 붙어야 이제 그렇게 쉬어져요. 의심이 안 붙으면은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갑갑증도 느끼고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. 그때는 그것이 좀 싫게 느껴지죠. 싫게 느껴지는데 이제 여기 계속 나옵니다. 2분, 10분 부딪혀 보시다 보면은
의심이 조금 생길 겁니다. 그래서 여기가 하도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.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어느 것이든지 화두를 하나 이제 선택해 가지고 하십시오. 하시면서 이제 이 강의도 들으러 오시고 이도 의심해 보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쉰다 그러지만은 몸띠는 쉬지만은 이 정신은 못 쉬거든요. 계속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또 이제 나쁜 생각하면은 계속 또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는 정신은 못 쉬고 있습니다. 심지어 이제 꿈에까지 못 쉬죠. 꿈에까지도 우리가 잘 때도 의식은 흘러가고 있거든요. 그럼 자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이제 가졌다면은 그 생각이 꿈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좋은 생각 가졌으면 좋은 꿈 꿀 확률 많고 나쁜 생각을 갖고 주무시는 분은 나쁜 꿈 꿀 확률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의식이 계속 오릅니다. 그래서 이제 화두가 잘 되면은 꿈속에서도 이제 화두가 이제 들리면서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이제 정말로 스트레스 안 받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지도 간다는 겁니다. 그런 경지를 가서 깨닫는 분도 있고 그것을 막 뛰어넘어서 깨닫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몽중일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밑에 단계는 동정일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이거 차제는 이제 그렇게 경험해서 깨닫는 분도 있지만은 그 경험 상관없이 그냥 한 번에 뛰는 분들 그 빽 돌아서는 분입니다. 그럼 그 내가 어디에 해당할지 몰라요.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면은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많은 분이고 이제 이 공부에 깨어를 피우는 분은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이제 깨침으로 가는 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하두해서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으로 쉬는 방법 중에는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없다. 그런데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무 생각이 탁 막힌 그 상태에서 의심만 일어나면은 의심은 그 부딪혔던 그것이 정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깊이 이제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깝증도 안 느끼고 답답함도 안 느낍니다. 그럼 가깝증도 안 느끼고 가까움도 안 느끼는 상태에서 이제 아무 무념무사된 의심만 이제 남으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쉬는 방법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. 그래서 건강을 보더라도 이 화두 공부 방법 이상 이제 정신적인 건강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하두에서 절대 뭐 손해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계속 부딪힙니다. 오늘도 부딪히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. 나오면은 그 중에 한 개를 이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 되니까 한 개를 선택해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이제 그 하두들은 그렇게 이제 순일하게 애 안 써도 하두가 이제 되는 분도 있지만은 이제 애를 이제 의심을 하려고 애를 처음은 조금 쓰셔야 됩니다. 쓰시는데 너무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자연스럽게 천무에는 자연스럽게 그게 무슨 말이지? 어째서 이제 오늘 무욱하는 화두 나오는데 어째서 무라 했지? 이렇게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을 하십시오.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은 이 말씀은 드리도 이제 잘 모릅니다. 모르는데 이제 요런 말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셔도 이제 다음에 드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말인데 부처님도 그 얘기하셨고 조사시임, 서산시임도 그런 얘기했었고 중국에 이제 그 대시임이라고 그분도 이 얘기하셨고 이분도 고봉시임도 그런 얘기하셨는데
검은고에 이래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해놓으면 소리가 잘 안 나죠. 너무 또 팽팽하게 해놓으면 또 소리가 잘 안 납니다. 그래서 이제 너무 느슨하기도 하지 말고 팽팽하기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할 때 그 검은고 소리가 잘 나듯이 우리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느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팽팽하게 하는 것도 아닌가? 지금은 감이 잘 안 잡힙니다. 그러나 해 보시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순간 깨침이 아니고 이제 순간 깨침이 안 되는 분은 이제 참고해서 깨쳐가는 법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 노예와 신랑을 가리지 못하고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했거든요. 이 세상에 노예하고 종하고 신랑하고 못 가리는 그런 분이 없겠죠. 그리고 콩이 동글동글하고 보리가 납작한데 그걸 못 가릴 사람 없겠죠. 굉장히 이제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입니다. 근데 여기 있는 분은 절대 그런 분은 없겠죠. 이 참고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이 공부에 대해서 또 우리 이 존재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이제 이렇게 참고해서 한다.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 신도님들이 보리도 못 가리고 콩도 못 가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소리입니다. 불쾌하기는 생각하지 마세요. 근데 이 소리가 굉장히 약입니다. 왜 약이냐 하면은 여기 이제 선방에 다니는 보살님들도 아까 많이 오셨는데 대부분 이제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이 참선을 한다 이러면은 이 참선이 불교 공부 중에 최고다. 최상승 근기들이 하고 최고의 공부다. 그렇게들 이제 스님들이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최상근기고 최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목에 어깨에 기부스가 들어갑니다. 그런 분이 있어요. 없는 게 아니라. 그래서 막 주지하는 스님이나 참선 안 하는 스님을 막 딱 무시해버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뭐 불교가 많이 젊어지고 그랬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노보살님들이 더러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. 고마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가요. 근데 그거 고치주는 데는 이 약이 최고입니다. 논항도 못 가리고 쑥맥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다. 논항도 못 가리고 쑥맥도 못 가리는 사람이 하는 공부인데 목에 어떻게 기부스를 하고 어깨에다가 어떻게 기부스를 하겠습니까? 또 기부스를 하게 되면은 그 자리하고는 점점 멀어집니다. 점점 멀어집니다. 자기를 비우고 자기라는 걸 없는 그것을 이제 확인해 가는 것이 공부거든요.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나를 놓고 또 나를 없애는 것이 공부인데 기부서 하면 나를 더 이제 짊어지는 것이잖아요. 그래서 그건 공부가 안 된다. 그래서 이제 고봉심도 이런 말씀을 하신지 모릅니다. 이제 이런 참구 공부하는 분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공부가 잘 되고 화두도 잘 들린다. 그래서 이 논항도 구별 못한다는 이 말은 이제 저는 이역을 해가지고 여기다 각색을 해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드리는가 뭐죠. 제 태포 들은 사람은 내가 이겼는데 첫날 밤 치르는 신부가 종인지 신랑인지 그것도 못 가리고 첫날 밤 자게 되면 어떻게 돼요? 멍청한 사람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겸손하고 하심하면서 공부를 해야 이 참고하는 분들은 단박에 깨치는 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.
뭐 그 순간에 깨져버리니까.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분들은 이제 하심하고 겸손하고 또 내라는 걸 없는 것을 점점 확인해 가는 공부니까 우리가 이렇게 겸손을 해야 된다. 그러니 내라는 게 있다 해가지고 거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점점 이 공부하고 멀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리도 못 가리고 신랑과 종도 못 가리는 사람이 이 공부를 한다. 이렇게 이제 앞에 얘기 드리고요. 그래서 또한 부득이해서 뭐 한마디에 그냥 탁 깨달아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부득이해가지고 구름을 내려가지고 구름을 눌러내린다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 구름인데 그 구름이 구름 중에 무슨 구름이 내 마음속에 제일 많은 거 하면은 내라는 구름이 그렇게 많아요. 또 이제 내가 있으니까 이기심이라는 구름이 또 많아요. 또 내라는 구름이 있으니까 비교하는 구름이 또 그렇게 많아요. 또 비교하면서 또 내가 괴로워하는 구름이 꽉 차 있거든요. 그런 구름을 이제 눌러놓고 허공같이 만들어가지고 한 본 상대인을 그린다.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본은 한 본 있죠, 본. 한 본 상대인은 공자를 말하는데 이 중국 스님이 법문한 거니까 공자는 사람의 그 당시는 모델이다. 공자가 모델이에요. 유교사에서는 공자가 모델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마다 모델이 다 다르겠지만은 이제 이 당시 이제 중국 사람들은 공자를 그렇게 이제 공자같이 돼야 되지. 공자같이 돼야지 하고 공자가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인이 공자를 얘기하는데 이 공자가 이제 그럼 이분은 뭘 비교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화두가 모델입니다. 화두가 모델. 이 상대인이 화두입니다. 그래서 이 화두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놈을 자꾸 그리다 보면은 그놈이 이제 밑그림이 돼가지고 위에 이제 그 비치는 종이를 깔고 계속 그거를 기리다 보면은 나중에 천무이는 이제 많이 이제 밑그림하고 위에 그림하고 틀릴 수 있겠죠. 계속 기리다 보면은 0.00001mm도 안 틀리게 딱 그리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정말로 0.1mm도 안 틀리게 똑같이 기리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모델된 그림이 탁 살아난다는 거예요.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화두 들기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화두의 모델하고 딱 맞는 내 마음이 돼버리면은 화두가 탁 깨진다.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얘기로서 이제